갑신정변 이후 10년의 시간이 흐른 1894년 갑오년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인데요. 갑오년.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농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동학농민운동의 목표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갑신정변 이후 개화정책 추진 비용과 외국에 지불할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더구나 집권층의 부정부패로 정치 기강이 흐트러지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지방관의 수탈은 더욱 심해졌다. 한편 일본 상인이 많은 양의 곡물을 사가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고 지주들은 일본 상인에게 더 많은 쌀을 팔기 위해 소작농을 수탈하였다. 외국 상인이 영국산 면제품을 들여오면서 면직물을 짜서 팔던 농민들도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집권층과 외세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으며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어려운 현실에 고통받던 농민들 사이에서 동학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동학을 탄압하였으며 지방관들은 동학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동학교도를 잡아 가두거나 재산을 빼앗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동학교도들은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교조 신원운동을 벌였다. 1892년에는 공주와 삼례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어 광화문에 모여 상소를 올렸다.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동학교도들은 1893년의 보훈과 금국임제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교조 신원운동은 점차 농민을 대변하여 탐관오리 처벌, 일본과 서양 세력 축출을 내세우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892년 이후 공주, 보훈 집회의 모습이다.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위한 교조 신원운동에서 탐관오리 처벌, 일본과 서양 세력 축출을 내세우는 정치운동으로의 변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은 각종 명목으로 농민들을 수탈하였다. 특히 이미 보가 있는데도 농민들을 동원해 새로 만석보를 만들고 세금을 거두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고부 관할을 점령하였다. 고부 봉기 이후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로 군수를 파견하였다. 새 군수가 그동안의 잘못을 고칠 것을 약속하자 농민들은 일단 해산하였다. 사발 통무는 주모자를 알 수 없게 사발을 엎어서 원을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 그림에서 전봉준의 이름과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러나 사태 수습을 위해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농민들을 동학교도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다시 높아졌다. 무장으로 피신하였던 전봉준은 동학 접주인 손화중, 김계남 등과 전라도 일대에서 농민을 모아 제폭구민 보구간민을 내세우면서 봉기하였다. 동학농민군은 고부를 다시 점령하고 백산에 모여 봉기의 뜻을 알리는 경문과 농민군 사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주변 지역을 점령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그리고 장성 황룡촌에서는 한성에서 파견된 군대도 물리쳤다.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의 중심지인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1894년 1월 고부 봉기부터 5월 전주 화약에 이르는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의 과정을 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백산에서 농민군이 발표한 경문과 사대 강령이다. 안으로는 탐욕스러운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난폭한 도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다라는 부분에서 반봉건과 반회세의 농민군의 봉기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청은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의 파병 사실을 알리고 아산만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일본도 일본인 보호를 구실로 인천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청에 이어 일본까지 군대를 보내자 정부는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농민군도 청일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정부와 패정개혁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전주 화약 이후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에 나섰다. 해산한 농민군도 전라도 일대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탐관오리 처벌과 노비 해방 등 패정개혁에 나섰다. 동학농민군은 청과 일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정부와 패정개혁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패정개혁안의 내용을 통해 당시 조선 정부와 농민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전주 화약으로 농민군이 자진 해산하자 청일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다. 조선 정부는 청일의 군대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이 이루어지면 철수하겠다고 하였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고 흥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선전포고도 없이 아산만에 청함대를 기습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더욱 깊이 개입하였다. 청일전쟁 발발 이후에 주요 전투와 종전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까지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1894년 9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다시 봉기하였다. 제2차 봉기에는 동학의 이대 교주 최시영의 지시를 받은 북적도 참가하였다. 또한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에 일본군에 협력하는 지방관청을 습격하거나 일본군의 전신선을 절단하는 등 일본군에 저항하였다. 한성으로 향하던 농민군 주력 부대는 관군 일본군과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에 크게 패배하였다. 우금치 전투 이후에도 농민군은 계속해 저항하였지만 관군과 일본군에 잇따라 패배하였다. 결국 태인 전투를 마지막으로 전봉준은 농민군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후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끝이 났다. 동학농민운동은 수많은 농민이 스스로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으킨 반봉건 운동이었다. 또한 일본의 침략에 맞선 반회세 운동이었다. 동학농민군의 패정개혁 요구는 갑오개혁에 일부 반영되어 조선이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은 항일 의병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전주 화약 이후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게 되는 상황과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은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전봉준은 체포되었다. 그의 신문 기록에는 동학농민군의 봉기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